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이제 11월에 두 순이 지났네요.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는 한 달과 딱 한 순이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어제까지 굉장한 불안감이 폭증했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어제 윤주호 센터장님하고 대담을 편성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올렸습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업자들이 어제 대담을 하면서 사실 대기 쇼크를 먹었던 게 뭐냐면, 아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벌벌 떨어? 이거가 저희들의 핵심이었어요. 오르다 보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희들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업자들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매트릭스 투자자문 제공으로 오늘 한국 마감되는데, 이 매트릭스 투자자문 제공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제공을 하게 된 핵심은 4천이 깨졌기 때문에 빨리 광고를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오늘 벌써 4천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4천을 회복해서 조만간 조기 광고 종영이 될 수도 있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미래를 위한 엉덩이 투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제공으로 한국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불안감의 해소는 결국 미국 금리와 거기서 느끼는 할인율이 될 것이다.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오늘은.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고 싶으시면 오늘 이미 좀 올라온 윤주호 전 대표님과의 대담, 그리고 내일 또 나올 2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확산되는, 테마성 흐름이 점점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도 수산물 관련해서 폭등하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이제는 수산물 금지에 이어서 일본 소고기도 금지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그거보다 더해서 화장품 수입 금지를 고려 중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화장품은 수산물하고 규모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수산물이야 몇 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화장품은 수입 규모가 31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타격을 받는 업체들이 규모가 상당히 크겠죠. 바로 이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한국의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당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되면서 의류업체들도 3분기 실적 개선 소식과 함께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GKL 등 호텔, 레저, 카지노 이쪽 업체 등도 큰 폭의 강세입니다. 파라다이스 13%, GKL 5.9%나 강세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강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죠. 자, 엔비디아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현재 엔비디아는 시간외에서도 5.6% 정도 올라가면서 이 아시아권의 바통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칩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주변부 주식들도 꽤 많이 올랐다는 게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특별히 삼성전자가 무려 4.2%나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는 5% 수준의 강세를 시작했습니다만 1.6% 강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고 본다면 하이닉스는 더없이 좋을 겁니다. 하이닉스의 더없이 좋은 상황들은 작년부터 이어졌고, 올해 하이라이트고 내년은 더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거진 턴어라운드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작년에 동네 바보형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동네 거지형이었고요. 자, 올해는 부활한 왕초가 되느냐였고, 내년도는 부활한 왕초가 된다라는 개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반 D램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마진율 7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왕이다? 물량이 왕이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강연 같은 데 가서 얘기했단 말이지. 저는 작년에 이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제가 지금 학습을 하고, 스스로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어요. 뭐냐?
야, 각동이 너는 진짜 빠르네. 와, 1년 빠르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죠. 매도도 1년 이상 빠른 경우가 많았죠. 오늘도 말이에요. 저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앞서 얘기했던 중국 관련주 하면서 뭐 오늘 보니까 의료업종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잖아. 내가 파는 주식이 어느새 그동안 안 보고 있었거든요. 2배 올랐더라고. 야, 올해 들어와서 아주 날렸더만. 항상 그렇지 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팔면 2배야. 야, 나 진짜 조금 먹고 팔았는데 그것도. 와, 무슨 종목인지 열받아서 얘기는 못하겠고, 또 시즌2가 또 시작된. 진짜. 오늘 또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잠깐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삼성전자의 강세는 수량이 많은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 상승에 훨씬 더 많은 수혜를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칩 주식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주들도 요즘 계속 강세인데요.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 제일 잘 견딘 대형주 중에 하나 뽑아보라면 한국전력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은 오늘도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 업종 전체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일렉트릭 달린 주식들은 다 올랐어요. 일렉트릭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2차 전지주로 그 연결되던 뭐 동박 관련 업체들, 뭐 롯데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도 강하게 올랐다 이번 하락장에서 빠지다가 또 강하게 오르는 흐름 보여준 것도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뭐 역시나 메모리 가격 뭐 난리 났고, 메모리 쇼티지 난리 났고, 샤오미 덕분에 주가 계속 떨어지고 메모리 가격 때문에 폰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혹시나 메모리가 들어가는 제품을 사려고 했으시면 빨리 사라. 재고 박아놓은 제품을 빨리 사라. 이런 거죠. 신규 메모리 박으면 가격이 넘사벽이 될 수도 있다. 저도 이제 빨리 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 하나. 이쪽 대만 에이서 노트북 만들고 하는, 컴퓨터 만들고 하는 회사죠. 이 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표 첸 회장이 메모리 가격의 안정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 입장에서, 메모리를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안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첸 회장은 최근 메모리 부족 사태가 202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중국 업체의 생산 능력 확장이 필요하다고는 안 했고, 생산성 확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입장에는 찬물 확 그냥 부숴버린 뭐 그런, 찬물을 부숴버렸어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현물에서 메모리를 그동안에 많이 사왔던 메모리의 주요 큰손들이 26년뿐만 아니라 27년까지의 쇼티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업체들이 물량을 예전처럼 막 풀지 않고, 설비 증설을 막 하지 않고, 설비 증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규 라인 쪽이 1C 쪽으로 가면서 이거는 일반 디램보다는 HBM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기존 일반 디램의 상황들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를 유통업체의 눈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하면 27년까지도 연장된다. 그러면은 주가 고점은 내년도 어디쯤에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할 수 있죠. 28년 나도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28년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상하는 것처럼 27년까지 이렇게 그 쇼티지 국면이 나오면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근데 이제 메모리 부족 사태가 202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27년도 상반기 어디쯤이 피크겠구나 라고 하면 1년 정도 앞서서 주가는 반영되죠. 심지어는 1년 반이 앞선 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팁입니다. 이 부분 잘 감안하셔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핵심은 중국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인 대량 생산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실은 이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상당한 위험이죠. 특별히 랜드 플래시 쪽은 뭐
YMTC가 워낙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몇몇 중국 공급업체들이 DDR5 DRAM을 출하하고는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옛날처럼 배추와 중국 애들은 한번 만들면 배추를 만들어 보죠. 전부 배추 쪼가리를 만드는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라 배추화가 되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모른다는 거 보는 것이 맞고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중국 업체들의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27년도 상반기까지도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포인트. 저 투자 선배로서 제 선배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투자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아전인수격 해석이 되시면 안 돼요. 투자자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야 이거 좋대 하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막 사랑이 막 이렇게 싹 트잖아요. 내 사랑 삼성전자 이러면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하면 좋은 뉴스만 귀에 필터링이 된단 말이야. 나쁜 뉴스는 이렇게 되고 좋은 뉴스는 그렇지 역시 말씀이다 아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좋아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못 팔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오래 갖고 가도 되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DNA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결국 물론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부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씨가 상당히 품질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다 이 회사 부활할 수 있겠어 막 이랬는데 작년도 진짜 모든 게 똥이었었는데 회복하잖아요. DNA가 굉장히 훌륭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력이 다시 드러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특별히 이런 애정과 사랑을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아니면 계속 입에서 욕짓거리를 해. 저 작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 태도 보셨잖아요. 아니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작년도 내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해 하면 이번 인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얘기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한번 그냥 언급드리고 가고 싶었는데요. 중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새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은 4년째 내리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모기지 보조금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부양책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기지 차입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와 주택 거래 비용 인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맞고 싶은데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2008년 이후로 나타난 대규모 부동산 상승세에 힘입어서 부동산은 절대 불패한다는 믿음이 확고했던 중국 인민들이 2016년부터 이제 부동산은 거주를 위해서 해야지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마라.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속을 줄 알고 이러면서 계속 내달렸다가 2020년 코로나 빵 터지면서 끝났어. 계속 이랬잖아요. 분협회에서 딱 이렇게 건설업체 가서 부동산을 좀 사러 왔는데요. 지금 총 몇 동을 지으시나요? 16동이요? 그러면은 저희한테 한 동 또는 2동 정도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대단하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부동산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도 조금 저는 보니까 부동산 관련 부양책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됐어요. 그동안에 몇 년간. 저는 위험 가중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조정해야 된다고 보고 급하게 조정하면 부동산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계속 위험 가중치를 조절해야 된다. 지금 BIS 평균 비율 정도 수준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인은 또 역시나 끝에 나오죠. 삼양식품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삼양식품. 네. 정말 애정의 종목이에요. 난 얼마에 팔았다고? 10만 원. 14만 원 아니고요. 140만 원이에요. 저는 10만 원에 팔아요. 저것도 고점 대비 좀 떨어진 거야.
시가총액 10조. 저는 몇천억대 팔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관련된 뉴스인데요. 오늘 근데 이 차트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아침에 시초가 빵 떴다가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시초가보다 많이 밀려서 끝났습니다. 저 시간에서 좀 오른 건가?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왜 오늘 아침에 빵 뛰었느냐? 중국에 공장을 짓는데 기존에 라인을 6개 라인을 짓고 있는데 8개 라인으로 증설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조금 더 늘려서 2,072억 원의 돈을 써서 기존 설비 대비 이렇게 되면 37.8%가 확대된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죠. 한 4할 정도, 그냥 10개 하던 거를 14개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중국에서 매출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앞서고 있어요. 만드는 것보다 팔리는 게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라인을 증설한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빵 떴는데요. 2,070억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였고요. 올해 분위기 보니까 포워드로 제가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5천억 내외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는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한 1,500억 정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2천억 정도 돈 쓰는 거 큰 문제 없죠. 한 반년치도 안 되는 이익으로 설비 증설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즉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흐름에서 보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계속 현금 창출 능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 쓰는 거라서 별로 문제 없어요.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돈 써서 세금 돈 안 써가지고 이익 많이 나서 세금 내느니 어차피 공급 부족이니 공급망 더 넓혀가지고 자산, 이건 진짜 실제 자산이자 돈 벌어주는 자산을 더 확충하고 세금은 덜 내고 이런 방법이 되니까 충분히 할 만한 베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빵 뛰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보셨듯이 10조 5천억대 수준인데 연간 영업이익이 기존에는 3,500억 정도 수준이었고 순이익은 2,70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포워드로 대충 계산해보니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은 이 회사의 최근 5년간 흐름 보면 그림은 나오는 거예요. 팍팍 늘어, 팍팍. 네, 팍팍 늘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 그냥 항상 라면이니까 매출이 그냥 비슷한데 갑자기 해외 뚜껑이 열리면서 수출이 빵빵 터지면서 갑자기 그거는 터졌었는데 모자라서 못 팔다가 증설이 딱 끝났어. 밀양 공장 증설되고 막 이러면서 매출이 50%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도 30% 증가하고, 근데 작년에는 또 다시 50% 정도가 매출이 증가했어요. 예.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증설 전에 보다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외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39%를 찍었습니다. 엄청나죠. 네. 이건 주주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냥 영원히 갖고 있고 싶어. 이런 정도의 좋은 회사인데 저 같은 놈도 있지만 네. 이거는 놈이지. 네. 이건 놈이라고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근데 오늘 하나 발표를 같이 더 했어요. 뭐냐면은 자사주 있는데 자사 처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소각을 하는구나. 야, 이제 돈도 보니까 주저하는도 하네. 야, 이제 잘 되는구나 했는데 뭐더라 하고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고 자사주를 처분한다. 소각 처분이 아니고 자사주를 팔아먹는 처분을 하겠다라고 1,027억 원어치 약 1%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처분했다라고 하면서 1%를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남들한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프리캐시 플로우의 흐름과 영업이익 흐름을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설비 증설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잠시 저를 병신 만든 거예요. 뭐냐면 설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했어. 저는 영업이익 흐름 보니까 이걸로 충분히 이 정도 설비 증설 옛날 기준으로 많지만 별 문제 없어요. 충분히 다 커버링하고도 남고 세금도 혜택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이건 뭐야? 그 돈을 갖고 있는 자사주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커버치겠다? 자, 적은 돈은 아니죠. 이 회사 3,500억 벌다가 이제 5천억까지 버는데 1,0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갑자기 저는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회사를 주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방향성도 매우 좋습니다. 모든 게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20배 주는 거예요. 20배 넘게, 25배. 포워드 기준으로도 5천억짜리 회사인데 포워드 기준으로 10조니까 포워드 기준으로도 20배를 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라면 회사 생각해보면 언감생신이지 많이 주는지 왜 수출도 잘하고 하니까 IT 업체나 뭐 별반 다뤄먹고 마진율 봐, ROE 봐, 미쳤잖아. ROE 39%. 야, 니네 IT 중에서 39%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얼마나 그런 회사 있어? 야, 우리는 면 팔아가지고 이 정도야? 하고 대단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주들이.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주주 환원율을 보면 1% 정도의 배당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동안에 1%. 그동안엔 주가가 상승해서 주주들은 사실은 배당 얼마 없어도 아이고 설비 증설 하셔야죠. 네, 그럼요. 아이고 공급이 부족하다는데 아이고 더 지으셔. 괜찮아. 우리 배당 필요 없어요. 배당 필요 없어.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했겠지. 자, 그런데 이 회사 배당이 얼마나 떨어지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배당이 기존에 1% 수준에서 0.4% 수준을 작년도 떨어졌습니다. 배당은 늘었어요. 1,400원에서 3,300원으로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10만 원이잖아. 10만 원에 3,300원이면 지금은 0.3% 수준이네. 올해도 똑같이 3,000원 준다. 물론 더 주겠죠. 한 4,000원 넘게. 한 5,000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말이죠. 자, 그런데 자사주를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설비 증설하는데 썼어요. 주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네요. 자, 이제부터 삼양식품의 주가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아, 제가요 10만 원에 팔았다고 태클 거는 거 아니에요. 아, 제발 나 그 정도로 얇지 않아. 그 정도로 얇지 않고 나 박수 쳐주나. 브라보. 나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너무 감사하고 좋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진짜 나는 이거 완전 브라보. 감사합니다. 나는 다음에 걸리면 되지. 브라보예요. 그러나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렇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 네, 멀티플을 20-30배를 계속 줘야 돼? 주주 환원 안 하는데? 매출액 늘겠지. 매출액 뭐 지금 이번 설비 증설로 약 40% 가까운 거니까 그럼 물량으로 40%면 마진으로 뭐 여기서 훨씬 더 늘겠네. 매출도 늘고. 근데 지금 뭐 30배 가까이 되잖아. 30배 가까이 되는 거는 앞으로 매출 2배 늘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주가잖아. 근데 주주 환원이 애매한데? 이미 주가는 앞으로 매출 잘 될 거 1, 2년 반영 더 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 안 하네? 배당률 1%도 안 되네? 어쩌지? 어쩔까?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시죠. 한국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 물론 주주들한테 최고는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일이 먼저입니다. 일이 먼저고 이 회사는 그동안 성실하게 잘 해놨고 주주들을 환원시켰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선진 기업이죠. 하이닉스에 대한 것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그렇게 잘했다면 주주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주주들도 많이 기다렸으니 말이죠. 물론 이제 주가로 많이 했으니까 뭐 주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주주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네, 글로벌리한 훌륭한 기업이 되려면 주주 환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개미들도 눈 떴습니다. 옛날에 그 개미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계산이 매우 빠르거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